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격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 3분기 GDP 성장률이 0.1%를 기록하며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시중은행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 측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이 LG전자와 삼성 SDI, 필립스, 파나소닉 등 6개 전자업체가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을 보이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구경우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58포인트 오른 1949.61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정부와 공화당이 재정절벽 해소를 위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에 강보합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내내 별다른 이슈를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수는 이날 전체 변동폭이 10포인트도 안 되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159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장을 이끈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2,074억 원과 48억 원어치를 팔아 추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819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이 2.05%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건설과 기계, 의료정밀 업종도 1%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의약품은 2% 이상 하락했고 전기가스와 음식료품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신한주주가 3% 이상 오르며 가장 크게 상승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LG화학 등도 1%에서 2%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날 최고가를 경신했던 삼성전자는 차익 매물에 소폭 하락했고 기아차와 한국전력 역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총 거래량은 3억 3,560만 주, 거래 대금은 4조 5,9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최근 장기 국고채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동안 부풀려졌던 장기 국고채 가격의 거품이 빠른 속도로 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와 단기 국고채 간의 수익률 차이가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날 채권 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전날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2.83%에 거래됐습니다. 반면 국고채 10년물과 20년물은 전날보다 각각 0.11%와 0.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30년물은 지난 9월 첫 거래 당시 유통금리가 3.02%에 불과했지만 이날 3.28%까지 뛰었습니다. 국고채 수익률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장기 국고채 가격이 단기채보다 훨씬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높았던 장기 채권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증시 관련 소식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로 게임주, 엔터주들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게임과 엔터주들이 기관의 매도 공세에 일제히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13% 이상 떨어진 38,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M이 종가 기준으로 4만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4월 25일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이 밖에 YG 엔터테인먼트와 키이스트도 6% 이상 떨어지며 엔터주들이 동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게임주들도 이틀 연속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미국 게임 개발업체 일렉트로닉 아츠가 지분을 정리한다는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했던 네오위즈 게임즈는 이날 역시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컴투스는 9%, 위메이드와 게임빌더 8% 이상 하락했습니다. 엔터주와 게임주의 동반 약세는 기관들이 차익 매물을 쏟아낸 것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기관은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오락문화 업종을 22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게임주를 포함한 디지털 컨텐츠 업종에서 268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승폭이 두드러졌던 이들 업종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작용해 기관들이 물량 조절에 나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 구경우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격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문 후보와 안 전 후보는 오늘 오후 4시 20분 정동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단독 회동을 갖고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 전 후보는 지금부터 단일화를 완성하고 대선 승리를 이루기 위해 문 후보 지원에 나선다며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후보는 이날 오후 1시경 문 후보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했으며 이후 양측 비서실장 간의 실무 협의를 거쳐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후보 사퇴 이후 소극적 지지 태도를 보였던 안 전 후보가 문 후보를 앞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분기 GDP 성장률이 0.1%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2년 3분기 국민소득 잠정 집계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한은이 지난 10월에 내놨던 속보치 0.2%에서 반토막 난 수준이며 금융위기가 한창인 2009년 1분기와 같은 수치입니다. GDP 성장률은 올해 1분기에 0.9%였으나 2분기 0.3%로 떨어졌으며 3분기에 추가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서도 1.5% 성장에 그쳐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한은이 전망한 연 2.4% 달성이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3분기 국내 총생산은 업종별로 제조업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4%로 부진했으며 건설업은 2.8% 성장해 1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중은행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 측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은행 대출자 300여 명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반환하라며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담보 제공으로 고객이 이익을 본 이상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고객의 근저당 설정 비용 부담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이 근저당권 설정비의 반환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향후 상급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 약정을 할 때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후 주택담보대출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근저당권 설정비로 금융권이 거둬들인 부당이득이 10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LG전자와 삼성 SDI, 필립스, 파나소닉 등 6개 전자업체가 불안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과징금 14억 7천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8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별로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필립스가 가장 많은 약 4,400억 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이어 LG전자가 4,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삼성 SDI는 2,1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 외에 파나소닉, 도시바 등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법적 검토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 등 사법 절차를 밟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특허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안 소송 판결이 이르면 오늘 밤 내려질 전망입니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최종 심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심리에선 지난 8월 말 배심원단의 판결과 삼성과 애플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며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현지 시간으로 5일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정크 수준 등급인 트리플 C에서 선택적 디폴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선택적 디폴트란 일부 채무에 대해 정해진 기일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 조치는 그리스 정부가 채무 재조정 계획에 따라 자국 국채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되사는 바이백 작업을 착수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S&P는 오는 17일경 바이백 조치가 완료되면 그리스의 등급은 트리플 C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연 4%대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 예금 상품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는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의 박혜욱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대 예금 금리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연 4%대 이자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특판 상품도 사라졌는데요.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금은행에서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연 4%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비중은 0.4%였습니다. 불과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32.4%를 차지하던 금리 4%대 정기예금 비중은 4월에 20.7%, 8월에 1.6% 등으로 급락한 뒤에 10월, 6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반면 금리 3%대 정기예금의 비중은 4월 72%에서 10월에는 65%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올 들어 최고 금리를 자랑하던 산업은행의 다이렉트 하이 정기예금이 2일 금리를 연 4.05%에서 3.80%로 내린 후 시중은행의 4%대 정기예금은 완전히 자취를 감춘 셈입니다. 은행권에서는 기준금리가 더 떨어지면 3%대 후반 금리의 정기예금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은행권의 대응 방법도 달라졌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은행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저원가성 자금 유치입니다. 저원가성 예금은 은행의 핵심 예금으로 당좌, 보통, 공금 예금 등 만기가 따로 없는 요구불 예금과 일부 저축성 예금을 말하는데요. 저금리로 예대 마진은 줄고 금융당국의 압박과 여론 등에 떠밀려서 서민금융과 기업대출의 금리도 낮아져 돈을 빌려줘서 이익 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0.1%의 금리라도 아쉬운 고객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스마트폰 예금이나 적금으로 고객의 금리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고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마른 사막에 물 한 방울 뿌리는 정도로 체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특판 예금을 보기는 더 힘들지 않겠냐며 수신 확대 전략은 당분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산가들의 재테크 패턴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군요. 어떻습니까?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개인 금융과는 달리 PB센터는 더 바빠졌는데요. 금융자산은 더 늘고 있지만 수익을 내기 어렵다 보니 상담 문의도 많고 고객들의 항의도 더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심권에 두는 금융상품의 가짓수를 늘릴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저금리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은행 PB센터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고객들의 관심은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차원에서 컨설팅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동성이 큰 주식형 상품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진 상품의 선호도가 높아졌고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상품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의 PB센터 관계자 역시 원금 보장이 가능하면서 수익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위험 중립형 상품이 인기다라면서 주식연계증권 ELS죠. 주식과 채권 혼합형 상품의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금융부의 박혜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단 한 점뿐인 110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국내에 전시됐습니다.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갤러리아 명품관은 여배우 마릴린 먼로 사망 50주년을 맞아 6일부터 12일 주얼리 전시 공간인 마스터피스존에서 마릴린 포에버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30.68캐럿으로 감정가 110억 원을 기록한 옐로우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해 모두 300억 원 규모의 70여 점 주얼리가 전시됩니다. 이번에 전시된 옐로우 다이아몬드 반지는 칸 영화제의 황금 사자상 트로피를 디자인한 유명 주얼리 업체인 쇼파드에서 마릴린 먼로로부터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5.84캐럿 다이아몬드 하나로 포인트를 준 33억 원 상당의 물방울 형태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선보입니다. 또 마릴린 먼로의 미공개 사진 25점과 유명 아트 디렉터 캐롤라인 슈펠레가 고인을 기리며 디자인한 보석인 레드카펫 컬렉션을 함께 전시합니다. KB금융그룹은 5일 여의도 본점 4층 강당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방한용품 천여 세트를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 이명록 KB금융지주 사장, 민병덕 KB국민은행장과 계열사 사장단 등 임직원 150여 명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배은규 회장과 KB금융그룹 광고 모델인 이승기 씨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불과 목도리 등 10여 종의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방한용품 세트를 직접 포장했습니다. KB금융그룹은 11월과 12월 두 달간을 KB금융그룹 따뜻한 겨울 나눔 기간으로 정하고 불우이웃과 독거노인 등 불우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모바일 주식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유가증권 시장의 전체 거래량 가운데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매도 매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 선에 안팎에 머물던 모바일 거래 비율은 스마트폰 대중화에 힘입어 2010년 3.47%로 올랐고 작년에는 8.53%로 상승했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